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산림 토막 상식 중에 가장 비싼 나무까지 하고 대나무도 꽃이 피는가 에서부터 오늘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나무도 꽃이 피는가 했습니다. 대나무 꽃 핀 거 봤습니까? 또 대나무 꽃 핀 거 봤어요? 옛날부터 대나무는 꽃 피면 죽는다 라고 그런 얘기도 했고요. 대나무는 석 달 열을 가물면 대나무가 꽃이 핀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 말도 다 일리는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그래서 대나무에 꽃이 피는 것을 개화병이라고 합니다. 개화병. 자, 꽃이 피는데 병이에요. 꽃이 피는데 병. 꽃이 피는 병이다. 병이 걸리면 죽는다. 그런 의미. 그래서 대나무는 꽃이 피면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석 달 열을 가물면 대나무가 꽃이 핀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자, 석 달 열을 가물면은요, 모든 대부분의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식물체가 석 달 열을 가물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죠. 그럼 죽기 전에 꽃이 핀다는 거죠. 꽃이 핀다는 것은 종자를 맺는다는 거죠. 꽃이 피면 종자를 맺는 거잖아요. 종자를 맺는다는 것은 또 뭡니까? 종족을 보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나무가 석 달 열을 감아갖고 자신이 죽게 생겼으니까 종족 보존을 위해서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를 남긴다. 그 열매는 언젠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싹이 트면 다시 대나무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대나무 종자로 해가지고 종자로 해가지고 대나무를 개체 증식을 했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대나무는 뿌리를 캐다가 옮겨 심으면은 대나무가 죽순이 나와가지고 대나무밭이 형성이 되죠. 예, 대나무를 또 캘 때는 뿌리를 자를 수밖에 없죠. 대나무 지상에 있는 대나무 한 몇 개 그런 캐다가 옮겨 심으면 그 뿌리가 이렇게 활착을 하고 그 뿌리가 또 번식하면 확장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죽순이 발생을 해가지고 대나무밭이 조성이 되게 되죠. 이같이 대나무도 꽃은 핍니다. 근데 대나무가 일생을 살면서 꽃이 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은 그래도 꽃이 피는 경우가 있더라. 자, 환경조건과 종자 결실관 관계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제가 대나무 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대나무 꽃입니다. 여기가 대나무 꽃 피었죠. 그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가까이서 찍은 꽃입니다. 대나무 꽃. 물론 이제 대나무 꽃이 피고 나면 이제 죽을지 안 죽을지는 저도 죽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그 보길도에 윤선도가 거기에서 유배돼 가지고 좀 살았죠. 그래서 가면은 보길도에 가면 윤선도 유배지, 윤선도가 거기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생활했던 것들을 유적지로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윤선도가 생활했던 그 유적지 안에 대나무밭이 있는데 그 대밭에 제가 우연히 거기를 여행차 갔었죠. 여행차 갔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이렇게 대나무 꽃 핀 것을 발견을 하고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대나무 꽃 아마 못 보신 분들 아마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나무꽃이 어떻게 생긴 건지. 자, 잎 옆에 잎 보이시죠? 잎하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죠. 다시 원위치로 가서 이와 같이 대나무도 꽃이 핍니다. 근데 대나무는 환경 조건이 안 좋았을 때 그 대나무가 그 스스로가 살기 어려울 때 이렇게 꽃이 핀다. 꽃이 핀다는 것은 종족 본존을 위해서 조물주가 종족 보존을 위해서 종자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꽃이 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막상식 마지막으로 환경 조건과 종자 결실과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요. 자, 환경 조건이 좋으면은 종자 결실이 좋겠죠. 그럼 환경 조건이 안 좋으면은 종자 결실이 안 좋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종자 결실에서 종자를 많이 맺는 것하고 종자의 충실도가 좋냐 안 좋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자를 많이 맺는 경우는 종자 충실도하고 차이가 좀 있죠. 여러분들 과수원에서 보시면은 특히 속간이죠. 속간에 복숭아 과수원에서 보면은 아침에 봄에 복숭아가 조그마하게 열릴 때 너무나 많이 열리니까 속간이죠. 많이 열린 것을 갖다가 그 속간의 경우 나머지 있는 떨어져 남겨놓은 복숭아는 상당히 크죠. 그러면 그 남겨진 복숭아가 상당히 크다는 것은 충실도가 좋다는 거죠. 근데 종자가 많이 달렸다는 것하고 종자가 충실하다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조건이 안 좋으면은 종자는 많이 달립니다. 많이 달려요. 그러나 충실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6.25 전쟁 무렵 그때 6.25 전쟁 무렵 50년대 후반에서부터 60년대 초반에 굉장히 자녀를 많이 낳죠.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자꾸 기침이. 환경 조건이 그때는 굉장히 안 좋았죠. 6.25 전쟁 끝 무렵. 그때는 자식들이 하나둘 낳았을 때 죽을 확률이 높았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쟁터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자원에서 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 남자들이 많이 죽었죠. 국민들이.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도 혹시 또 전쟁이 날까봐 혹시 또 그 군인에 가서 죽을까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낳았죠. 환경 조건이 안 좋으니까 많이 낳았단 말이야. 물론 또 전쟁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도 굉장히 힘들었죠. 먹고 살기. 쌀이 부족해 가지고 항상 배고픔을 느끼고 살았죠. 그 1950년대 물론 제가 1950년대 말에 태어났습니다만은 60년대 70년대까지도 집에 온전히 지금과 같이 쌀밥을 먹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 부자도 또 지금과 같이 아주 100% 백미로 쌀밥을 먹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밥뿐만 아니라 뭐 간식도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옛날에는 요즘 젊은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는 쌀이 없어서 밥을 못 지어가지고 밥을 많이 굶고 살았다. 그랬더니 요새 젊은이가 그럼 쌀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죠. 그런 답변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라면도요. 라면이 생산되기 시작한 지가 50년 전? 모르겠습니다. 1970년대나 생겼을 거예요. 70년대나 생겼어요. 그때. 여하튼 여같이 먹을 것이 부족했고 또 의료시설도 안 좋아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많이 죽기도 하고 여같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많이 나와야 그 중에 죽지 않고 생존해가지고 또 후손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많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애기들을 많이 낳았죠.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 붐 시대라고 하죠. 그때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전반까지 애기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베이비 부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애들을 많이 낳죠. 보통 뭐 5명은 뭐 기본이고 많은 경우 뭐 10명 이상도 낳았다고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 환경 조건이 안 좋은데도 그렇게 많이 나왔죠. 그런데 못 먹고 못 살고 못 먹고 하여튼 의료시설 안 좋고 또 전쟁터에서 죽고 하다 보니까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죽고 생각보다 많이 안 죽고 생존하다 보니까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죠. 급속도로. 그래서 이제 1980년대에는 또 산하 제한, 아기를 못 낳게 했죠. 하나 낳으면 좋아하고 최소한도 둘만 낳아라. 셋 낳으면은 불이익을 줬어요. 오히려. 그래서 세 번째 아기를 태어나면은 의료보험 처리가 안 됐습니다. 우리 집 막둥이가 세 번째 아이인데요. 세 번째 아이가 막둥이가 92년도에 태어났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태어날 때. 이와 같이 시대가 많이 변하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에 와서는 많이 나라고 하잖아. 많이 나면 혜택을 많이 준다고. 그렇게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나라에서 인생을 살면서 백일잔치, 돌잔치, 그 다음에 환갑잔치, 이 세 가지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세 가지게. 지금도 이제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특히 환갑잔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하면은 이제 칠순잔치 한다든가 또는 팔순잔치, 칠순잔치도 건너뛰고 팔순잔치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건 뭐냐? 잔치를 한다는 것은 백일잔치 한다는 것은 과거에 그때까지 사라져서 축하해주는 의미로 잔치를 해주는 겁니다. 100일 동안. 이게 100일 안에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 안에 많이 죽어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지난 뒤에 돌잔치를 하는데 태어난지 돌잔치도 1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축하해 준다고. 그 1년 안에 많이 죽어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갑잔치, 회갑잔치도 하고 회갑잔치라고도 하고요. 만 60세 됐을 때 회갑잔치를 하는데요. 회갑잔치도 그때 만 60세까지 살아있어서 축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100일 안에 돌 안에 휘갑 안에 죽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환경 조건이 안 좋다는 거죠.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잔치를 해주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100일 잔치 거의 않잖아요. 돌잔치는 그때까지 사라져서 축하해 준다는 의미로 돌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가족의 행복을 주었기 때문에 돌잔치를 해주는 거죠. 물론 그때도 이제 살아있어서 가족의 행복을 줬겠지만 지금은 과거의 그때와의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회갑잔치 않는 이유는 지금 회갑 전에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남자건 여자건 평균 수명이 80이 넘었으니까요. 과거 50년대, 60년대, 70년대가에 비해서 거의 20, 30년이 수명이 늘어났다는 거죠. 지금 장례식장 가봐도 90살 넘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죠. 70대에 돌아가신 분 보면은 좀 안됐다, 슬프다, 너무나 빨리 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환경 조건이 안 좋았을 때 많이 났다. 마찬가지로 식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체도 예를 들자면 고창에서 자라고 있는 고창의 산에 문수산이니까요. 유명한 산 문수산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소나무하고 비교했을 때 솔방울은 어디치가 많이 달립니까? 서울에서 살고 있는 소나무가 솔방울은 훨씬 많이 달립니다. 왜? 서울이 문수산보다 환경 조건이 안 좋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나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나 솔방울을 까보면은 그 안에 있는 솔씨는 종자는 서울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의 종자에 비해서 문수산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 종자가 훨씬 충실하다는 거죠. 크고 충실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충실한 종자하고 충실하지 못한 종자하고 같이 파종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잘 자랍니까? 어떤 것이 묘목이 충실합니까? 종자가 충실하고 튼실해야만이 묘목도 잘 자라고 튼실하게 생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50년대 60년대에 태어났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현재 어린이들 청장년층에 비해서 훨씬 작았죠. 충실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생장이 더 됐다는 거죠. 왜? 영양 공급이 충분히 되지 못했기 때문에. 소나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서울에 사는 소나무는 오염에 찌들었죠. 충분히 영양 공급도 제대로 안 됐죠. 수분, 햇빛, 영양 공급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문수산에서 독립적으로 자라고 있는 소나무는 햇빛도 충분히 받고 영양 공급도 충분히 또는 수분도 충분히 공급이 됐기 때문에 충실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울에 사는 소나무는 종족 보존의 본능 때문에 많이 종자가 달려야 돼. 그래갖고 종자가 씨앗이 많이 맺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종족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가 솔방울은 많이 달리는데 종자, 솔씨의 충실도는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같이 환경 조건과 종자 결실과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는 대나무의 개화병을 본 것이고요. 대나무 꽃을 본 것이고, 환경학의 마지막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 환경 문제와 먹과 관련돼서 숲과 관련시켜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숲과 관련된 강의는 마치면서 숲과 현대생활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난 대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숲은 인간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했어요. 풍요롭게. 숲이 많이 우거지면은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숲에서 먹는 것이 많이 없을랑가도 모르겠습니다만 열대지역 같은 경우는 숲에 먹을 것들이 많죠. 야생의 바나나 같은 경우, 또 과일나무도 또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숲은 인간의 현대생활을 편안하게 한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산에 가면 편안하죠. 편안해지죠. 육체적으로도 숲에서 한가롭게 경치를 구경하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또 자기 하고 싶은 물놀이도 하면서 살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숲은 인간의 현대 생활을 건강하게 한다. 숲에서 사는 사람, 도시에서 사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물론 도시 사람들이 뭐 오래 산다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곳은 시골 사람들이 일을 너무나 많이 해서 육체적인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빨리 늙는 것이지, 시골 사람들도 도시 사람 같이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별로 안 늙어요. 많이 안 늙어요. 도시 사람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죠. 정신적으로. 그래서 뭐 건강하게 사는 것은 죽을 병 걸리면 숲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 현대생활을 건강하게 한다. 숲은 인간의 현대생활을 아름답게 한다. 아름답게 하기도 하죠.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숲속에서 마음이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면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자, 숲은 인간의 현대생활을 행복하게 한다. 몸과 마음이 편하고 풍요로우면은 행복한 거죠. 먹을 것이 많고 행복하죠. 자, 숲은 인간 현대생활을 위해서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뭐 풍요롭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면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한한 가치죠. 한이 없는 가치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숲은 인간의 현대생활을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파수꾼이다 라고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과 관련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좀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골에서 사시면서 수목 번식, 특히 이제 조경수라든가 고창에는 뭐 조경수가 많죠. 수목 번식, 그 다음에 유실수 이런 거 번식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필요한 부분들을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학에서 수목 번식 부분 파트. 자, 수목의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조경수를 재배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나무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교목을 이렇게 뜻합니다. 교목. 작은 나무들은 밑에서부터 가지가 여러 개 나와서 있죠. 그런 경우 작은 나무 같은 경우는 수관폭하고 수고를 이제 30, 수고 30, 수관폭 30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렇게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교목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수목의 기본형입니다. 자, 수고는 이 땅에서부터 나무 끝까지 이게 이제 수고고, 이게 가지가 퍼진 정도는 수관폭. 가지가 이렇게
전체적인 가지를 뜻하는 것은 이제 수관. 응? 그러면 두 그루, 세 그루 쫙 있으면 이렇게 쭉 더 이렇게 커지겠죠. 이렇게 수관이, 예, 두 개 이상 돼 있으면 수관이라고 하고 임관이라고 하죠. 임관.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하니 나무가 군데 서 있고 그 많이 퍼져 있다면 이것은 이제 수관폭이 아니라 임관폭 그렇게 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나무가 이렇게 통직하게 되어 있는 뭐 수간. 그 다음에 수용고직경은 땅에서부터 1.2m, 1.2m면 약간 그 가슴 높이라고 하죠. 가슴 흉자 써가지고 흉고. 가슴 높이의 직경을 흉고 직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부터 처음 가지가 뻗어 있는 그 높이까지가 이제 지하고라고 합니다. 지하고. 그럼 이랬을 때 예를 들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지하고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인데요. 이 부분에 나무 가지가 이렇게 쭉 나왔다. 그러면 지하고를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하고라고 합니까? 물론 지하고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요것들은 이 가지는 가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 하기 때문에 지하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근계, 땅속에 있는 것 보고 이제 근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이제 수목의 기본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번식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수의 번식은 크게 유성번식과 무성번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유성번식과 무성번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유성번식은 종자번식을 유성번식이라고 합니다. 종자번식을 종자로 번식하는 것. 그러면 왜 종자번식이 유성번식이냐? 이것은 꽃가루가 암술에 닿아가지고 그것이 화분관을 형성하고 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난세포와 정세포가 플러스가 되어갖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종자가 생성이 되죠. 그럼 꽃가루는 수컷이고요. 수컷. 그 다음에 난세포는 암컷이죠. 이게 수컷과 암컷이 플러스가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유성이다. 유성. 성이 양쪽에 두 가지 성, 암컷과 수컷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번식시키는 것이 이제 유성 번식이죠. 그래서 수분수와 화분수가 있다. 화분수는 수컷, 수분수는 암컷. 나무 종류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죠. 주로 이제 대부분이 꽃과 꽃가루가 같이 형성이 돼 가지고 한 나무에서도 유성 번식이 가능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나무 한 그루에서 암컷과 수컷이 같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이것이 이제 자웅이주라고 하는데요. 암나무와 순나무가 개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암나무, 순나무 따로따로 있는 것 보고 자웅이주라고 하죠. 대표적인 사례가 은행나무죠. 은행나무. 암나무, 순나무. 그래서 암나무만 심으면 열매가 안 열리죠. 당연히 이제 순나무만 심어도 열매는 안 열리죠. 그래서 이제 은행나무 가로수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가로수는 암나무보다 순나무가 더 좋습니다. 왜? 종자가 안 열려야죠. 가로수는 종자가 열려가지고 떨어지면 은행 같은 경우는 냄새도 나고, 또 그 은행을 땅에 떨어지면 미끄러지기도 하죠. 그래서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할 경우에는 순나무를 주로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근데 어렸을 때 순나무가 암나무가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갖다 심다 보면은 암나무도 심어지고 순나무도 심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유성번식에 반해서 무성번식이 있습니다. 무성번식. 무성번식은 암컷과 수컷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번식이 되는 경우가 이제 무성번식인데, 무성번식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뭐냐? 전목, 젖포치기죠. 그 다음에 산목, 이제 꺾고지. 그 다음에 조직병.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써있네요. 취목도 있습니다. 취목, 휘무지. 예? 이것이 대표적인 이제 무성번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접목 혹시 잘 하실 줄 아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못하는 부분을 못 하시는 부분을 위해서 실습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접목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접, 복접, 할접, 호접, 기접, 가구접, 박접, 교접, 설접, 근접, 호접. 그 다음에 이 밖에도 뭐 아접, 그 다음에 아접 있고, 또 뭐 있을까? 아접이 여기 빠질 거예요. 하여튼 또는 그 위치에 따라서 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접목 방법을 나누기도 하죠. 그 다음에 산목은 숙지삽, 녹지삽, 반숙지삽. 이것은 이제 시기에 따라서, 숙지삽은 전년도에 가지가 발생을 했는데 이 세포가 완전히 익었다. 해서 그 익은 가지를 그 이듬해 봄에 잘라서 삽목하는 것 보고 숙지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녹지삽은 봄에 새로운 가지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에서 삽목하는 것이 이제 녹지삽.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월달, 7월달 정도 하는 삽목이 이제 녹지삽이고요. 숙지삽은 뭐 3월달, 4월달 정도. 4월달은 이미 이 가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아니, 잎이 나오는 경우. 잎이 나오기 전에 이제 삽목을 하는 것이 좋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반숙지삽은 녹지삽 하는 시기를 지나서 가지가 어느 정도 반절 정도 익었을 때, 가지 내에 세포가 반절 정도 속도가 됐을 때 꺾어서 삽목하는 경우.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숙지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녹지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 그 메타세콰이라든가 나고송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숙지삽보다는 녹지삽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반숙지삽은 8월달경에 8, 9월에 삽목하는 경우가 이제 반숙지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숙지삽은 철쭉 삽목을 주로 이제 반숙지삽을 합니다. 철쭉 8월 말경에 하기도 하죠. 반숙지삽. 이것이 이제 가지의 숙도에 따라서 삽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삽, 근삽, 엽삽, 여바삽 그러죠. 위치에 따라서 어떤 위치를 잘라서 삽목하냐. 보통 우리가 이제 지삽을 하냐, 가지를 잘라서 삽목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근삽은 뿌리를 잘라서 삽목하는 경우. 엽삽은 잎을 따가지고 삽목하는 경우. 여바삽은 잎에다가 눈까지 같이 따가지고 삽목하는 경우. 여바삽이라고 하죠. 지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지삽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근삽은, 지삽은 잘 안 되는데 뿌리를 잘라 가지고 삽목하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기 뭐냐, 도릅나무나 또는 오동나무나 이런 경우는 지삽보다는 오히려 근삽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엽삽이나 여바삽은 주로 상록 활엽수에서 많이 적용을 합니다. 상록 활엽수에서. 근데 엽삽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적고요. 확률이 적고, 또 보통 이제 여바삽,
옆선만 하면은 이파리만 따가지고 삽목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눈까지 같이 따가지고 삽목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옆삽에 비해서 여바삽은 약간 성공률이 좀 높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취목이 있는데요. 취목은 우리말로 하면 휴무지라고 하죠. 휴무지. 이미 잘 자라고 있는 가지나 뭐 밑에서부터 올라온 가지나 옆에 있는 가지를 갖다가 이놈을 휘어서 땅에다가 묻으면 땅에 묻혀있는 부분에서 뿌리가 발생을 하죠. 그 뿌리가 발생하면 여기 기존에 원래 본체에서 나온 가지 그 부분을 잘라 가지고 이런 새로운 하나의 개체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취목은 석류나무 같은 경우가 이제 취목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공중취목이 있는데, 공중취목은 가지 굵은 적당한 가지에다가 굵기가 적당한 가지에다가 껍질을 환상박피를 해가지고 삥 둘러서 껍질을 벗기고 그 대신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수분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목질부는 크게 상처를 내지 않고 그래가지고 환상박피를 한두 또는 부분적으로 조금 이제 수풀을 남겨놓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환상박피한 부분에다가 보습제를 이끼 같은 보습제를 싸가지고 비닐로 밀봉 시켜놓으면 그 보습제가 있기 때문에 그 환상박피한 부분에서 뿌리가 발생을 하죠. 뿌리가 발생을 하면 그 밑에 부분을 잘라서 새로운 개체를 발생을 시키기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무성번식의 조직배양도 그 무성번식의 일종인데요. 식물체의 조직 어느 한 부분을 따가지고 그 부분을 영양액에다가 넣어가지고 거기로부터 뿌리와 잎을 발생시켜가지고 새로운 개체를 생산하는 경우. 특히 이제 조직배양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난을 갖다가 조직배양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산삼도 배양한다고 하죠. 이제 산삼은 새로운 개체를 생성하기보다는 이제 산삼을 갖다가 조직배양하면 그 조직이 커지죠. 캘리수가 생성이 되죠. 그럼 그 캘리수도 산삼의 성분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해갖고 옛날에는 산삼 배양액을 생산하면은 그것을 이제 하나의 음료로 상품화 시켜가지고 판매를 하기도 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정원수의 번식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자, 특용수의 번식. 특별히 번식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특히 모수의 형질이 우수했을 때, 모수의 형질이 우리 인간이 아주 선호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번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유성 번식은 하면은 모수의 형질을 그대로 이어봤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도 있을 텐데요. 홍단풍에서 열린 종자를 갖다가 따가지고 그 파종해 갖고 발화시키면 또다시 홍단풍이 발생이 되냐 하면은 안 됩니다. 홍단풍이. 여러분들 그 사람도 부부간에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하고 부부가 됐을 때 다 키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 작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키 큰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키가 작은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이 키 작은 사람이 우성이냐 키 큰 사람이 우성이냐에 따라서 우성의 형질을 많이 이어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더라도 키 작은 사람이 우성일 경우에는 키 작은 자식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홍단풍 같은 경우도 홍단풍의 열매가 홍단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수의 그 홍단풍에서 열린 열매는 수분수죠. 수분수. 암꽃. 근데 꽃가루는 어디서 많이 날라왔냐? 청단풍에서 날라올 수가 있었죠. 청단풍의 꽃가루가. 그럼 청단풍의 꽃가루가 화분수가 되는데, 그럼 이제 그 섞이는 거죠. 암꽃과 섞것이 섞여. 그러면 궁극적으로 청단풍이 홍단풍보다 우성입니다. 우성이기 때문에 청단풍을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0개의 종자를 따다가 파종을 하면 홍단풍이 나올 확률은 극히 적다는 거죠. 그런데 홍단풍 종자이기 때문에 화분수는 청단풍이라고 할지라도 홍단풍의 형질도 조금은 이어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심어 놓으면은 이파리가 새로 나올 때, 봄에 초봄에 이파리 나올 때는 빨갛게 홍단풍처럼 나오다가도 이것이 이제 여름철 성기가 되면, 최성기가 되면 잎이 완전히 그 뭐랄까 성숙해 가지고 최성기가 되면은 우중충한 청단풍도 아니고 홍단풍도 아니고 오히려 청단풍에 가깝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모수의, 즉 홍단풍의 형질을 그대로 이어받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유성번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과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수원에서도 과수원에서도 큰 과일, 사과가 큰 사과가 열린다면은 그 사과 종자를 따다가 파종하면 그렇게 큰 사과가 안 열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유성번식이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특영수 번식에 대해서 다 하려면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 유성번식의 모수의 형질을 그대로 이어받지 못해서 우리가 인간이 꼭 필요로 하는 모수가 아주 내가 인간이 꼭 필요로 하는 형질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 유성번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만 오늘 강의를 하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